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증 시의 기술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하락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반해서 상승 마감했던 어제와는 다르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후반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금요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돈바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에 한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정보들 전해주실 텐데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쪽으로 네. 잡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사실은 저희 그 PD님이 갤럭시 워치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요? 웨어러블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주셔가지고 음.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관련 기사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나오면서 갤럭시 폴드가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갤럭시 노트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워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원격 진료라든지 헬스케어 기업들 이와 같은 이제 관심이 또 새롭게 불어일으키면서 네. 갤럭시 워치의 이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됐다라는 이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스틱 브론즈 색깔인가요? 음.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스마트워치 쓰시나요? 사실 저는 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쓰는 거 봤는데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누르면서 뭐가 좀 맞아요. 바뀌고. 저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네. 주변에는 워낙에 이제 익숙하게 있으니 이제 갤럭시 워치든 애플 워치든 뭐 이제 스마트 워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 기능이 사실 예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뭐 심박수 측정부터 해서 네.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이런 이제 일생활에 맞춘 이런 헬스케어 기능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갤럭시 폰과 5 출시되었을 때 네. 갤럭시 헬스 S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도쯤에 네. 17년, 18년도쯤에 새롭게 이 헬스케어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스마트 기기 쪽에 헬스케어에 대한 기능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포인트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일단 뭐 시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워치 사용이 사실 이제 친숙한 거죠. 네. 옛날에는 굳이 심박동을 내가 뭐하러 체크하고 다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능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는 기능들 네. 사실 이 내용이 헤드라인 되어 있지만은 헬스케어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어요. 네.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문자에 대한 기능을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성 인식이 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부각이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판매량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식학개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태만 좀 먼저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왼쪽은 이제 당연히 시계, 스마트워치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입니다. 요즘에 무선 이어폰 사용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름이 갤럭시 버즈인데 네. 애플 에어팟도 있죠. 네, 무선 이어폰이고 요즘에는 이 사용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지하철이든 도로든 아니 이제 거리든 저는 네. 아직까지는 줄로 네. 된 거 쓰는데 제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에 들더라고요. 주식으로 돈 벌면 이걸 한번 사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가끔 이제 길을 걷다 보면
혼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발견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느끼실 텐데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네. 나한테 말을 건 건가 봤더니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혼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네. 손 동작, 발 동작까지 들어가면은 연기하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용자가 그만큼 많이 그분들 눈에 띄었다는 거는 사용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IT 기업들은 판매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갤럭시 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애플에도 이제 주목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 갤럭시 워치에 대한 뉴스로 해서 저는 이제 애플에 대한 뉴스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이제 9월 15일 날 애플이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네. 이번 신제품에 출시하게 되면은 갤럭시 워치, 아이워치, 네. 애플 워치하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이제 새롭게 태블릿 PC가 이제 소개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측을 했고 윤곽이 좀 이제 나왔죠. 좀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더 소개를 해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에어팟, 새로운 이제 다음 세대를 공개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애플 뭐 테크라든지 뭐 그닥 등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언팩 행사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처음 이제 언팩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된 것이 이번에는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스마트 기기들이 소개되지만 네. 다음 달쯤에는 아이폰 12가 또 스마트폰이 또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측했다기보다는 애플에서 먼저 가이드를 내줬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뭔가 노이즈 마케팅처럼 미리미리 예고에 대한 부분들, 이벤트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애플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 쪽에서도 이 앞에서 나왔었던 갤럭시 워치, 갤럭시 뭐 헬스케어 기능과 같은 내용들을 애플 쪽에도 탑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전 애플의 이 운영 체제죠 iOS에서 업데이트 되었을 때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헬스케어 기능들이 높아졌습니다. 뭐 자료 화면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잠자리에 어떻게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편안한 이 심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심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갤럭시에 대한 기능도 좋지만은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같은 이제 시장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기로 접하는 것 관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매가 크게 이루어졌어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스마트워치 시장이 이제 뭐 차세대 헬스케어를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규모가 성장했다. 네. 그 시장 중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51%다. 실제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애플이 51%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샀을 때 특히나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제 에어팟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더 기대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앞에와 같이 헬스케어 기능이 부각이 되면은 이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예. 뭐 삼성 또 애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앞에 이번에 이제 애플의 이벤트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별개의 내용이지만 앞에 그 파란색 로고 기억나시죠? 굉장히 띠를 이루어진 이제 로고였잖아요. 네. 애플의 이벤트에 대한 로고. 그게 이제 사과 모형이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메비우스 띠의 사과 모양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무한대로 돌고 도는 모습이죠. 저는 이제 그 화면을 이제 그 로고로 봤을 때
뭔가 IoT를 강조하는 것인가? 뭔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연결에 대한 내용들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의미 부여해도 네. 괜찮은데요? 아마도 이제 네.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기기, 주변 기기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폰은 네. 아직 다음 달에 공개될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변 기기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다 연결을 해놓는 커넥트 그런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까 싶었는데 네. 로고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 사과 로고가 가운데 있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증강현실이에요. 음. AR이라고 하죠. 네. 이 애플이 이 증강현실을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전에 애플의 아이폰 12 맥스 시리즈에서 케이스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 유출된 화면을 보니까 카메라 구멍이 3개에다가 센서 구멍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 센서의 구멍의 개수를 보니 네. 이번에 카메라 개수와 함께 새로운 TOF 혹은 라이더 센서에 대한 탑재가 예상이 되는구나. 네. 근데 TOF에 대한 예상이 됐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이 갤럭시 시리즈처럼 줌 기능이 들어가는 폴디드 줌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택했거나 네.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증강현실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증강현실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라이더 센서라는 얘기예요. 라이더 센서가 뭐냐면은 네. TOF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오프 플라이트라고 해서 네. 비행 거리 시간을 재는 거잖아요. 이거 뭐 쏴서 레이저를 쏘나요? 뭐 예, 맞습니다. 이제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빛에 측정해서. 대한 이제 이걸 그쵸. 보는 건데 라이더 센서 같은 이제 레이저로 이제 주파수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공간을. 그래서 이제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그 컴퓨터 그래픽적으로 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O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더 이상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네. 공간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피사체에 대한 거리를 통해서 피사체에 대한 부피 네.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을 측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보는데 가장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현존에 있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차에 연구되는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차체 위에 뭔가 이렇게 큰 동그란 큰 기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게 센서예요. 그 센서가 라이더 센서예요. 이제 사방으로 그 그렇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방으로 이제 이 거리 혹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측정을 하고 네. 그 이제 길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을 노선 연구하는 건데 네. 그게 라이더 센서예요. 근데 그것을 애플이 탑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부터 애플은요,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자를 어디 쪽에 했냐면은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어디다 많이 했냐면은 AI. 그래서 AI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 뭐 작은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인수와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카 쪽, 네. 혹은 이런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도 스마트카 자율주행에서 연결될 수 있는 라이더 센서에 대한 탑재가 이루어졌고 증강현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증강현실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이제 구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조금 더 이 라이더 센서에 대한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 좀 부각됐다는 거. 그러면 라이더 센서 관련된 기업들도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라이더 센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게 되면은 네. 확실하게 애플에 연결되어 있는 라이더 센서 기업은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없어요. 네. 대신에 라이더 센서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항상 라이더 센서에 대한 특허 원천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기업이 있거든요. QSI. 음.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라든지 애플의 라이더 센서에 대한 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QSI가 항상 관심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점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드리겠고요. 네. 이와 같이 AR 기능과 또 VR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면은 애플이 하고 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TOF 같은 센서 기술이 초광각 카메라와 함께 네. 탑재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삼성전기가 애플의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채택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들어가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액티브, 그 안에 들어가는 옵트론테 같은 수혜주예요.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TF에 대한 얘기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나무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TF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한번 언팩 행사를 하면서 관심 있게 좀 리스트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주변 기기에 대한 관심을 왜 갖고 있냐면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동향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제품별로 해서 매출이 잡혀 있네요. 네. 2000년도하고 이제 2021년도 뭐 분기별로 보이고 있고요. 네. 18, 19, 20, 21년도 연간에 대한 기록들 보고 있는데 네. 이 도표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매출의 동향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이폰, 뭐 아이패드 그리고 뭐 그밖에 맥 OS 네. 그리고 이제 에어러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여기에 대한 비율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네. 제일 맨 마지막 하단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애플은 스마트폰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출시가 가장 주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력에 대한 집중력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주력에서요. 네. 아이폰 아닌 제품에서의 실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하단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애플의 시장에 대한 아이폰 이쪽에 보시면은 네네. 아이폰의 집중력이 62%였는데 네. 이제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되면은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과 그밖에 주변 기기에 네. 대한 매출 비중이 대등해요. 그러네요. 이제 아이폰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대등합니다. 그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고 제가 다음 자료 하나 보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을 아이폰의 이제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사실은 그때 올라오는 표이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뭔가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이 추세를 네. 읽어야 되겠군요. 그냥 추세만 보면 됩니다. 중간에 올라오는 거는 보통은 스마트폰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을 앞두고 재고 처리 기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저 부분에는 재고 소진과 신제품에 대한 수요 몰려 있을 때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추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한눈에 봐도 그렇죠. 이게 읽히네요. 애플이 아이폰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마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이폰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쪽에 그렇죠. 주목을 해봐야 되는 관심 거죠. 자체는 사실 이번에 9월 15일 날 이 애플의 신제품 발표와 네. 보다 다음 달에 있을 아이폰 12의 공개에 더욱 관심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상상은 하고 있잖아요. 애플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애플을 최근에 와서 이 액면 분할을 했지만 예. 애플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이게 변환되지 않는 차트입니다. 네. 오랜 기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근 1년 동안 아이폰 출시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기존에서도 모델에 대한 재고 소진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주가가 이렇게나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서 뭐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겠지만은 네. 아이폰이 안 나온 때에도 애플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고 아이폰에 대한 출고량이 갤럭시가 크게 역전했는데 네. 주가는 여전히 크게 갔어요. 계속 잘 갔어요. 또 한 가지 이 도표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매출에 대한 증감이 크게 꺾이지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아이폰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네. 이번에 나올 아이폰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아이폰, 뭐 갤럭시 프리미엄 고가 제품에 대한 경쟁이었어요. 네. 프리미엄 폰에 대한 판매로 인해서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지만은 매출액은 살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받쳐주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바뀌죠. 가격이나 정책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중저가 폰에 대한 이 시장이 기술이 따라오다 보니까 네. 고사양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격 인하 정책을 아이폰이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출시되기 이전에 갤럭시가 발음이 위험할 뻔했네요. 갤럭시가 출시되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따랐죠.
그래서 애플 요번에 나올 때 가격 네. 인하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프리미엄 폰에 대한 판매량과 예. 두 번째는 에어팟에 대한 성공이었어요. 에어팟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 사실 이 작은 것에 음. 기술이 정말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렇죠. 이 작은 것의 가격이 정말 작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 부담되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지금 있는 게. 새로 나온 신제품도 음.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애플이 하면서 통했고 네. 애플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비싸도 그래도 사는 분들이 그렇죠.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에어팟에 대한 형태가 웬 콩나물 대가리야라고 했었거든요. 어휘가 조금 강하네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갤럭시 버즈까지 나왔죠. 음. 이 시장이 좀 달라졌고. 네. 다음 자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요, 아이폰에 대한 이 비중은 줄어들고, 네. 그밖에 다른 주변 기기에 대한 이 사용이 아니라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를 한 거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 나온 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 했을 때는 더 확연하게 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번 도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더 높아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출의 추이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매출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작년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작년 매출의 가장 큰 특징 포인트는요 네. 여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이 YOY 그러니까 네.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이 성장 속도가 54%예요. 네. 굉장히 큰 성장이거든요.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그렇죠. 눈에 띄네요. 이번만큼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갤럭시 아니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네. 다음 달에 더 기대를 하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15일 날의 이벤트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어느 시기의 추이에는 네. 이 웨어러블 시장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을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멀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한 시장 전망치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 웨어러블에 대한 시장 구성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점차 이 시장에 대한 크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에어팟하고요. 네. 갤럭시 버즈 이전 시리즈에 대한 비교 모양이고요. 음. 생김새가 좀 달랐다는 걸 제가 하나 더 보여드렸고요. 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의 이 에어팟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이만큼 높아요. 와, 압도적이군요. 예, 이만큼 높습니다. 절반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 대한 비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갤럭시 버즈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에어팟이 출시되었을 때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에어팟이 나왔을 때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구매자들은 다시 한번 또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9월 15일 날 발표되는 웨어러블 신제품에 대한 출시 이벤트는 네. 애플 워치하고 아이패드 공개될 텐데 여기에서 이 에어팟과 주변 기기들이 또 같이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같이 공개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예.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도 항상 그때 같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이제 주변 기기가 먼저 나오고 아이폰 12에 대한 이번에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은 시리즈가 4가지 시리즈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용량에 따라서 3가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총 12개거든요. 그러면은 적지 않은 이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 공개되지 않더라도 에어팟에 대한 3세대는 늦어도 다음 아이폰 12 출시될 때 공개될 거거든요. 네. 그럼 공개될 때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생각해 본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에어팟처럼 무선 이어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좀 찾아서 봐야 된다. 네.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무선 이어폰과 같은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히어러블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네. 히어로블이군요. 네. 이와 같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의 예상.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거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유선 이어폰을 쓰게 되면은 촌스럽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음에도 우리도 한번 사보도록 하죠. 따라가야죠. 네. 트렌드를 따라가야 트렌드를 되는 거 따라가야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제 거를 와이프를 줬기 때문에 음. 안 쓰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정보인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에어팟에 대한 시장 성공을 통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주변 기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거냐? 네. 뒷부분에 이제 스마트워치 얘기하다가 이제 무선 이어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죠.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거 네. 궁금하거든요. 우리 피디님이 제일 궁금하시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네. 드림텍이 여기에서 이제 심박수 측정기 모듈을 공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드림텍이 또 주가도 괜찮았거든요. 이 드림텍을 또 이제 이 수혜주로서 갤럭시 워치 수혜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드림텍이 요번에 갤럭시 노트 노트의 부분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드림텍에 대한 주가가 지금 괜찮아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워치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약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시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터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터치가 된다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알고리즘 로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반도체 기능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지니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크게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스마트 기기에 이 터치 스크린이 있다라면은 그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니틱스인데 관심 있게 보시면 네.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 기기만의 시장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사실 길을 걷다 보면 어떠한 이제 화면이 보이면은 우리도 자동 네. 터치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네. 예전이랑 그렇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 저는 이제 조카가 이제 막 3살, 4살인데 네. 얘는 이제 화면만 보면 무조건 터치예요. 아, 기본 이 터치 예. 네이티브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터치 기능들이 일상생활에 많아지기 때문에 터치 기반으로 한 IC 칩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도 이제 주목을 좀 괜찮게 네. 받아야겠죠. 이런 이제 터치 이제 스크린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아요. 네. 뭐 병원을 가더라도 모든 이제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굉장히 터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의외로 터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터치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니틱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또 변화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요. 사실 네. 실리콘 웍스를 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IC 칩 공급을 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되는데 네. 스마트 기기라든지 뭐 그밖에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LCD도 마찬가지고 OLED도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가 더 필요해요. 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가 실리콘웍스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이제 스마트 기기 쪽에 비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또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은 애플의 신제품 발표의 시기에 맞춰서 실리콘웍스에 대한 주가도 항상 움직입니다. 네. 아마 지금도 최근에도 네. 실리콘웍스 주가가 잘 움직였어요. 사실 이제 지니틱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실리콘웍스가 좀 더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또 설명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이제 저는 정확한 이제 기술 명이 사실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네네네. 노이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주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소음을 차단시키는. 예, 차단시키면서 내가 이제 좀 더 기울여야 되는 소리를 더 집중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그런 기능이 이제 많은 이어폰, 뭐 블루투스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가 블루콤. 블루콤. 함께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은 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TM 반도체인데요. 네. 에어팟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은 ITM 반도체가 수요가 높아집니다. 애플,
에어팟 쪽에 배터리 보호회로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팟 출시되면 이 회사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근데 또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걸까요? ITM 반도체가요. 갤럭시 버즈에도 공급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 진짜 회사 아닙니까? 아니, 그럼 두 회사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셔야 돼요. 결코 소외되지 않겠는데요? 예, 이 회사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좀 구현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 있게 보았던 스마트워치, 이제 에어팟은 아니지만은 YJM 게임즈라는 게 회사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무엇이냐면요, 스마트 기기의 진동 모터 부품과 같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마트폰은 벨소리도 있고 네. 진동 모드도 있고 무음 모드도 있습니다. 네. 벨소리가 음악에 따라서 진동이 울려요. 진동이 네. 이제 벨소리에 따라서 파동이 나옵니다. 바뀝니까? 모르셨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항상 저는 네. 이 무음으로 하는 게 생활화돼서. 음악에 맞춰서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요? 예, 음악에 대한 이 파동에 따라서 진동에 대한 파동이 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동 모터가 따로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음악마다 진동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걸 해주는 회사가 이 회사. 그 근데 제어를 해주는. 이게 이제 왜 관심이 있냐면은 이름이 이제 YJM 게임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화면이 커진 이유는 영상을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큰 화면을 원합니다. 게임을 할 때 액션에 따라서 네. 진동이 울려요. 음. 그 진동의 크기도 다릅니다. 네. 그거를 같이 연구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예전에 그 가정용 오락기 네. 만질 때 그런 플레이스테이션.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진동 패드가 있잖아요. 예. 그걸 해주는 회사 이 회사.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게임 유저분들에게는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좀 타격감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게임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해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데 사실은 YJM 게임즈는 크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좀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을 좀 알려봤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웨어러블 기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대표적인 주요 종목들을 정리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아니면 뭐 어떤 특히나 강조해 주실 만한 추천주가 좀 있을까요? 저는 ITM 반도체를 다시 한번 어, 소개를 드리겠는데 어쩐지 아까 전에 굉장히 또 강조를 네. 해주신다 했어요. 애플도 공급하고 네. 삼성도 공급하면 이 회사를 봐야죠. 음,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품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들을 항상 꺼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오늘의 주제가 이 웨어러블 쪽이기 때문에 네. 웨어러블에 맞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상장되었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에어팟에 대한 시장 역시나 이제 판매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왔었고요. 올해 중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은 있었지만은 네.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회복을 했고 지금은 마침 시청자분들이 새롭게 진입하기 아주 좋은 눌림목을 형성해서 네. 진입하는데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기도 왜냐면은 좋군요. 아이폰에 대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고 그렇죠. 아이폰에 대한 출시와 또 대등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에어팟 네. 또 공개될 거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점은요, 이 삼성에도 공급하고 애플에도 공급하고 양쪽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필히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밴드는 지금 방송 중에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61,000원에서 62,000원 사이라면은 진입에 상당히 좀 저가 매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때는 한 번 돌파할 것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75,000원 제시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5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ITM 반도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공략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모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차흐름 좋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상승 전환해 준 모습이고요. 코스피 조금 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까지도 신중한 대응 잊지 마시고 성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